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다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위원회 당국자들의 매파 발언에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영향으로 경기 침체 부담을 느낀 외국인의 매도세에 개인까지 팔자로 돌아서면서 장 막판 내림폭이 보다 확대되며 코스피는 3거래일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실적 우려가 커지면서 현대차가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인 2025년까지 3년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세액 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IRA 규정의 시행을 미뤄달라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지만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이달 들어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후속작인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 5일 만에 20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에 바른손 ENA 등 관련주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대중에게 공개한 뒤 일주일도 안 돼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화형 AI 서비스 챗 GTP가 주목을 받으며 AI 테마주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유레카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이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네.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 뭐 그렇게 하락폭이 크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걱정이 좀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연말장 이제 거의 다 지났죠. 벌써 이제 19일 내림이 22일이니까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다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연말 이제 막판으로 가서는 지금 정도의 흐름으로 가면은 이제 별 일이 없습니다. 막 폭락이 나오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은 해외 시장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이 전날 좀 빠졌죠. 유럽 시장도 빠졌습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전날 다우존스가 한 번 더 빠졌고 나스닥도 빠졌는데 제가 미국 시장 그러니까 요거 시작하기 전에 금요일 날 아침 방송하고 그다음에 장 끝나고 신의 한수 소통 방송에서 이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 빠질 겁니다. 빠지는데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미국 시장은 하루 이틀 더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에 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올라가면 뭘 할 겁니까? 다시 내려올 텐데. 그러니까 빠지긴 빠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2선 라인까지 일단은 찍고 내려가려고 할 거고 나스닥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폭이 좀 적을 거고 다우존스랑 유럽 시장은 그동안 올라간 게 있으니까 올라가도 의미 없어요. 다시 어차피 밀릴 겁니다. 그래서 62선 라인은 어쨌든 간에 찍으러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동안 올라간 폭에 따른 기술적 조정의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박스권의 흐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상승을 했었던 흐름들이 끝났고 이제 조정을 받고 또 반등 나오고 조정받고 반등 나오는 유럽 시장과 그다음에 다우존스 이 흐름이 연말 내년 연초장에서도 계속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작정을 했고 내년 연초장도 그렇게 움직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폭등장, 상승장 없고요.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장으로 움직이려고 작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준비를 하면서 테마 장세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2차 전지 빠지고 조선주 빠지고 철강주 빠지고 건설주 빠지고 업종의 대표주들은 다 빠지는데 테마주들 어디가 많이 움직였어요? 카지노 관련주들,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항공주 강하게 오늘 티웨이항공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항공주들, 뭐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항공주들, 그다음에 화장품주들, 그리고 OTT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 이렇게 중국 소비주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똑같은 흐름으로 중국 소비주들이 순환을 하고 그쪽 위주로 강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11월 달서부터 해서 중국 소비주해야 된다고 테마 장세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계속 그렇게 됐고 앞으로 시장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테마 장세 흐름이 계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의 대표주, 특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성장주 기술주들은 당분간은 계속 피해야 될 종목들이니까 나스닥이 막 폭등하고 막 나스닥이 13,000 돌파 뭐 이런 거 안 나오면 여기 보면은 나스닥 13,000이 여기거든요. 여기 이전에 있었던 8월 달 돌파 안 나오면 성장주 기술주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뭐 현대차, 그리고 뭐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 기술주들은 나스닥 13,000 돌파 안 나오면 계속 약세의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서 그래서 그쪽보다는 또 연말도 됐고 그러면 이제 뭐 배당주라든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소비주 여전히 강하니까 그런 식의 이제 테마주 위주로 계속 보시는 게 어쨌든 2달 동안에는 계속 좋을 게 거의 확실시합니다. 그래서 업종의 대표주들은 오늘도 약하고 내일도 약할 거니까 이런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서 계속 테마주 매매 장세로 매매는 좋아요. 지금 장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대형주들만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장이 너무너무 좋다. 왜? 좀 이따가 좀 살펴보면 알겠지만 가는 종목만 갑니다. 어쨌든 그런 장세가 앞으로도 내년 1월 달도 계속 그럴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오늘 시장과 함께 제가 한번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은 장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테마 장세로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겠지만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인 성장주, 기술주로 분류되는 종목들보다는 연말인 만큼 배당주 또는 지금 감기도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런 만큼 제약 바이오주들 지켜보면 좋을 장세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헤드라인에서 짚어봤습니다만 아바타2 물의 길이라고 하죠.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영화에 다양한 기술, 원만큼이나 또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됐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 또 새로운 테마주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람들이 재밌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게 192분, 그러니까 3시간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보려면 정말 각오를 하고 봐야 진입장벽이 되는데 좀 있어요. 네, 각오를 하고 봐야 되는데 근데 보신 분들은 3시간이 1시간처럼 지나간다. 그 정도 재밌다라 그러는데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죠. 근데 10명 중에 그래도 8, 9명은 재밌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흥행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범죄도시2 최근에 개봉한 거는 1,200만 명이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보거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 개봉했었던 범죄도시가 1,200만을 달성을 했다면 이 물의 길, 그러니까 아바타2 이거 아바타 계속 시리즈 계속 나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도 잘하면 1,000만 명을 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일단 600만에서 700만은 무조건 간다고 보는데 1,000만은 조금 모르겠어요. 1,000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 누적은 268만 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게 영화라는 게 입소문에 재밌대. 아, 그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뭐 금방 500만, 600만, 700만 찍으면은 뭐 1,000만 된다 안 된다 얘기는 금방 나오겠죠. 어쨌든 이 아바타2가 이전 이제 예매에서부터 뭐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라서 이미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주들이 먼저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특히 아바타2 관련주 해갖고 뭐 바른손부터 해서 바른손 ENA 뭐 이런 애들 먼저 움직이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상한가 갔던 애들 뭐 솔트룩스부터 해서 상한가 갔던 애들이 이제 인공지능 AI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돼갖고 움직이더라고요. 일단은 그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 AI 솔트룩스 지금 셀바스 A 이쪽이 움직였는데 이쪽은 제작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그 효과, 그렇죠?
뭐 3D 기술, 뭐 이런 건데 과거에서는 그렇게 움직이는 쪽이 아니었고 그냥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였었던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IT 섹터가 뭐 움직이거나 뭐 드론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차가 움직이거나 이럴 때에서 인공지능 로봇, 뭐 청소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로봇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뭐 영상 뭐 이런 것들을 제작도 하고 뭐 구현도 하고 근데 그런 쪽으로 지금 이슈가 글로 이제 쏠려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단기성으로 봅니다. 계속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쪽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왜냐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부터 해서 뭐 가상화폐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NFT, 뭐 가상화폐, 블록체인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이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다 IT예요. 그러니까 보안 IT잖아요. 근데 이슈가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급등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슈가 지나가면 좀 사라지는데 근데 저는 제작 쪽은 계속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월요일마다 저녁 방송에 나와서 영상 콘텐츠를 봐야 된다, 소비주를 봐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콘텐츠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계속 생성되면서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걸 제작하려고 그러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돈을 대냐면 해외에서 돈을 대요.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그 얘네들이 미쳤다고 생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돈을 댔더니 일단은 다른 거를 제작하는 것보다 금액대가 너무 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억, 1000억 들어갈 거 그 45, 50억이면 만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면. 그 싸게 제작을 했는데 팔리기는 더 잘 팔려요.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 이미 벌써 결과가 나왔고 그 외에서도 많은 작품들을 찍어봤는데 저가의 비용으로 고퀄리티, 거기다 내용도 짱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투자가 들어오는데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잘 팔리거든요. 심지어 애니메이션의 강국인 일본에서도 웹툰, 그래서 일본 만화 이런 것들을 지금 역전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만화 콘텐츠도 일본을 지금 잡았다 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그 스토리가 너무 좋고 재밌으니까 그게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런 거서부터 해서 뭐 우영우 또 뭐 있죠? 이상한 변호사 뭐 그거 어쨌든 1,000원짜리 변호사 그렇죠? 하여튼 등등의 이제 웹툰 소재로 한 이 드라마들이 제작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12월 달 지금 계속 재밌는 드라마라든지 이제 그 OTT 관련된 제작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잘 팔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작회사들의 몸값들이 계속 높아지고 수익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일단 중국에 최근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도 보셨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도 한학령 해제 기대가면서 지금 OTT가 들어가고 있고 근데 옛날 작품이 들어갑니다. 지금 재밌는 작품이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더 재밌는 작품들이 들어가면은 중국에서도 더 커질 거고 그다음에 인도 시장 크죠? 중국하고 인도만 합치면 전 세계 인구 50억 인구 중에 인도 14억, 중국 14억, 거의 30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뭐 거의 5분의 뭐 3 정도는 거의 이미 그쪽에서 소비가 다 할 거. 나중에 유럽, 뭐 미국, 그리고 뭐 호주라든지 뭐 중동 이런 쪽으로 이제 팔기 시작하게 되면 그냥 동반석에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주보다는 그래서 그 저작하는 그러니까 제작하는 이런 쪽들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이제 미래 성장성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서부터 2000% 올라가도 부족할 겁니다. 20배. 근데 주식은 그렇게까지 해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적당히 올라가면 또 조정받고 또 조정받은 대로 또 올라가고 그럴 텐데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들 뭐 안 좋다 그러는데 안 좋기는 어디가 안 좋아요. 종목들만 잘 가는데. 그래서 몇몇 종목들 얼마나 잘 가는지 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콘텐츠 먼저 바른손에서부터 볼게요. 바른손 ENA. 자,
자, 바른손 ENA 지금 2달 만에 올라간 폭이 한 78% 올라갔어요. 오늘도 83% 정도 올라갔는데, 아니요, 60% 정도네, 60% 정도. 많이 올라갔죠? 바른손 ENA. 아바타 관련주로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얘도 메가박스 뭐 관련주 해가지고 바닥에서 50% 넘게 올라갔어요. 얘도 지금 바닥에서 50% 올라간 상태이고, 꽤 많이 올라갔죠? 뉴도 영상 제작 쪽인데 57% 올라갔고요. 영화관 가면은 뉴하고 떠요. 뉴라고 뜨고, 그다음에 덱스터도 최근에 59% 올라갔다. 지금 조정받아도 30%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이건 뭐 특수효과 뭐 이제 그렇게 하는 뭐 그런 관련주 쪽인데, 자, 그리고 CJ ENM 이것도 이제 CJ 그룹 쪽에 이제 제작회사. 얘도 2달 만에 올라간 폭 꽤 큽니다. 얘도 39% 정도, 한 40% 같네요. 40%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잠깐 대충 봤는데 종목들이 심심하면 40%, 60%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안 좋다, 빠졌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쪽 섹터, 중국 소비주에서 영상 콘텐츠 이쪽은요, 2달 동안 다들 웬만하면 30에서 40%, 많게는 60%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를 잘 공략했다면 지금 대박이 터져 있는 장인데, 많이 올라갔죠. 자, 바른손도 많이 올라갔고, 바른손도 뭐 최근 바닥에서 뭐 한 50% 올라간 종목이고요. 쇼박스도 많이 갔어요. 쇼박스도 바닥 대비 원래는 47% 갔는데 지금 다시 한 3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쇼박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 얘는 뭐 2달 만에 100%는 안 되지만 80% 나갔네. 그죠? 80%는 올라갔고요. 80%는 올라간 종목. 키이스트도 꽤 갔죠, 최근에. 키이스트도 바닥에서 74% 올라갔고요. 그리고 코퍼스 코리아.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인데 이것도 영상 제작 콘텐츠 관련 쪽인데요. 이것도 83% 넘게 올라갔네요. 저 고점까지만 100% 간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올라갔고, 애니플러스. 얘는 10월 달서부터 따지면은 100% 올라갔고, 11월 달서부터 따지게 되면은 67% 올라갔고, 많이 갔죠? 사마 네트워크스. 이것도 드라마 제작 뭐 그렇게 하는 컨텐츠 관련주 쪽인데 62% 정도 올라갔고요. 지금 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에이스토리.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조정받으면 사볼 수 있는 OTT 관련주라고 유레카 종목으로 뽑아 나왔던 종목인데, 그러고 보니까 뭐 서진 시스템 TI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유레카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뭐 이따가 시간 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고, 어쨌든 에이스토리도 최근 바닥 대비 움직인 거 보면 57%는 올라갔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산타클로스는 엄청나게 올라갔고, 드래곤도 많이 갔어요. 드래곤은 한 50% 올라간 거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최근 4거래일 만에 120%나 올라가는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OTT 관련주도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위즈웍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부터 해가지고 버키 스튜디오 종목들도 바닥 대비 막 30% 다 잘 갔습니다. 즉 이쪽에는 종목들이 다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올라간 것만큼 흔들림도 나올 수가 있어서 초보자들은 쫓아가는 거는 지금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아바타 2에 대한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이제 관객 수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제작되는 드라마에 따라서 눌리면 또 다시 움직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라도 12월 21일인가 26일인가 재미있는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하는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최민수, 손석구, 이동희 주연의, 그것도 재밌다라고 하면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서도 또 재밌는 드라마가 몇 개 더 있다 그러는데 재미있으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관련된 제작회사 관련주들을 또 공략을 하면 계속 매매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50%, 60% 올라갔으니까 한 1, 20% 정도 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 잘 노렸다가, 이쪽은 하여튼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이 제작 회사들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또 갈 것 같으니까 한번 나중에 조정받으면 제가 또 A 스토리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많은데 올라와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니까 조정받을 때 나중에 한번 아침 방송이든 아니면 저녁 방송이든 한번 추천주를 한번 바꿔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타2 관련해서 과연 이 흥행 가도를 얼마나 이어가게 될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일단은 기술적인 관련주는 단기로 보되 제작 관련주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최근에 워낙에 좀 많이 올라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보유자 영역에서 조금 더 대응을 열심히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주의하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레카 헤드라인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 이야기, 아바타2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님의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정수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 리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TYM과 서진 시스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게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TYM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당히 잘 갔더라고요. 네, 오늘 잘 갔는데 잘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일단 전 세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글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도대체 언제가 전쟁이 좀 마무리될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되겠죠. 언젠가는 될 거고 내년에서 지금 애들 다 북쪽에 있잖아요. 다들 엄청 겨울이에요. 우리나라도 겨울이지만 거기는 더 춥겠죠. 내년 봄이 되면 얘들이 농사를 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유럽의 곡창지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농사를 안 짓는다? 그러면 엄청난 기근이 또 찾아오게 될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도 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빨리 이거를 전쟁을 빨리 끝내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일단은 뭐 뉴스만 봐서는 또 다시 싸우고 있고 그래가지고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결국은 어쨌든 전쟁은 멈추고 뭐 농사를 지어야 될 건데 그 우크라이나 그 농지 아주 광활한 농지 사진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군데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폭격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질라 그래도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엄청난 넓은 땅에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누가 뭐 비탄 총으로 막 쏜 것처럼 다 움푹 패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뭐 해야 돼요? 농사 질려면 다 복구해야 되죠. 복구 안 하면 그 구멍 하나하나마다 비 오면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웅덩이가 쌓이는 겁니다. 뭐 저수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거 농경지를 다시 뭐 이제 뭐 평평하게 만들든 뭐 흙을 갈아엎든 뭘 해가지고 어쨌든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움직일 수가 있고 특히 농기계 같은 경우들도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전기로 가는 예전에는 트랙터 하면은 이제 막 경유 놓고 뭐 휘발유 놓고 뭐 그렇게 해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이제 친환경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도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나라 말고요. 호주 사람, 그다음에 뭐 멕시코 사람, 뭐 인도 사람 뭐 등등 해갖고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도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싸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배추 농사하는데 한 포기당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이만큼에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다 무조건 해야죠. 인삼 요거 한 뿌리에 1억씩 받는다. 그러면 다 인삼 농사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전 세계에서 지금 트랙터 구입해다가 다들 농사 지으려고 한다라는 흐름들이 미국에도 뉴스가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는 건데 자 그래서 말은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자 수급을 보면 기관들은 계속 사요. 11월 24일서부터 계속 삽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도 계속 사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냥 물량을 씨를 말릴 정도로 엄청나게 사댑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단타질을 하다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90만 주를 사는 거 보니까 뭔가 얘네들이 냄새를 맡고 아 내년에서는 농기계가 좀 팔리겠구나 확실하게 뭐 마음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단타질 하다가
결국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고 개인 투자자들은 중간중간에서 열심히 팔아대느라 물량들은 다 뺏긴 것 같은데 근데 뭐 연기금도 열심히 사고 있고요. 어쨌든 수급의 힘이 좋아서 이거는 더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3,000원, 3,200원, 뭐 잘 가면 3,500원. 지금은 딱히 할 게 없어요. 종목들이. 테마주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엄한 거 이상한 거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좋은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게 돈 안 깨먹는 지름길이 아닌가. 괜히 또 뭐 성장주, 기술주 많이 빠졌으니까 사볼까? 계속 떨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오늘은 얘기 안 했네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주 제가 얘기했는데 아침 방송에서 내년 경기 폭망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폭망할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폭망할 거다. 상승장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테마 장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현대차도 안 가고 건설주도 안 가고 다 안 갑니다. 그럼 뭐가 가는 거예요? 테마주들. 그럼 어떤 테마주? 기가 외국인들이 사는 거. 그러니까 괜히 이거 팔아가지고 엄한 거 이상한 거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 자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은 제가 언제 추천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여튼 추천을 바닥에서 했는데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10월 말에 했다고 합니다. 근데 10월 말쯤에 했는데 그때에서 추천한 이유는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에 있었고 봐봐요. 바닥에 있잖아요. 이렇게 트렌드를 보면 바닥에 있었고 갈 때 되면 뭔가 핑계를 대는데 최근에 뭐 인도에다가 뭐 중계기로부터 해가지고 뭐 통신 장비 뭐 계약하고 뭐 판매하고 뭐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거는 좀 종목을 좀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내년 경기가 폭망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금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성장주도 기술주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TIM은 계속 간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또 떨어지긴 할 겁니다. 왜냐면 경기가 쪼그라드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올라가면은 한 22,000원 그래도 뭐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도 실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엄청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반대로 개인들은 열심히 팝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개인들이 열심히 팔죠. 기관하고 열심히 사죠. 연기금도 많이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가기는 가는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한 22,000원 정도에서는 그냥 싹 다 던지고 결국 나중에 이거는 또 크게 빠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왜냐면 내년에서는 성장주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 안 하고서는 금리 인하 언제쯤 할까요? 내년 중에서는 잘 안 할 것 같고 2년 뒤, 내후년, 2024년도 아니면 2025년도 정도는 하겠죠. 금리 인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간다고 보면 안 돼, 이런 애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박스권 종목으로 일단 서진 시스템 수익은 많이 났겠지만 일단은 장기적인 흐름까지도 제가 분명히 짚어드렸으니까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 이정수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TYM과 서진 시스템으로 알아봤고요. 이정수 파트너님과 장중 대응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유레카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지금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이라고 설정을 해봤는데요. 자, 이 앞에 구절을 들으면 뒤에 나올 구절은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배당주를 봐라 이렇게 좀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만큼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봐라라는 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된 요즘인데, 자, 이정수 파트너님, 배당주 생각이 나는 요즘 어떻게 좀 제대로 해야 배당을 쏠쏠하게 누려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일단 배당주들이 이제 배당락을 받으면 그날 바로 빠지기 때문에 전략을 두 가지로 가져가야 돼요. 배당 받기 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파시는 게 좋고요. 배당 전에 안 움직였으면은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많이 올라간 것들을 좀 조심하면 되는데 일단 적자 회사는 배당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회사들만 배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에서는 만약에 배당주로 들어갔다가 물릴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대부분 작년 배당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배당으로 보고 얘가 고배당이었다면 올해도 실적이 괜찮으니까 이 정도 배당은 줄 테야라고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그 종목들을 접근할 때에서 제가 드리는 팁은 딱 지금 정도서부터 공략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즌이 딱 지금 시즌 그러니까 27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배당주는 하나의 테마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테마주를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테마니까 배당주를 공략을 하되 이익이 나는 회사들을 공략을 해야 배당을 주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익이 나는 회사를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주 같은 경우들도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만 내년에서 건설 경기 계속 안 좋아질 거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년에서 건설사들 부도나는 애들 몇몇 애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배당도 받고 물려도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적도 계속 좋을 수 있는 애들 선택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럼 건설주들은 배당을 주더라도 굉장히 짧게 끊거나 이왕이면 그거보다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만한 애를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그 배당주들이 지금 또 매력적으로 또 보이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올릴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 뭐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올리겠죠. 언제까지 끝까지 내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예상은 언제쯤 할 거다라는 희망은 있겠지만 정확하게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는 금리 인하 저는 꿈도 안 꿔요. 계속 조금씩 올리거나, 그러니까 계속 동결하면서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주, 기술주들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도, 조선주도, 건설주도, 철강주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힘을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힘을 못 내면 기술주도 성장주 힘을 못 내면 어디로 쓸려가요? 다른 섹터로 그 힘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배당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년에서도 실적이 좋을 만한 애들로 옮겨가든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배당 종목들을 어디 쪽을 찾아야 되는지는 지금에 있는 힌트로 그냥 잘 보시면 되겠다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배당주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골라야 할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주 하면 보통 금융주나 지주사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얘기를 조금 얕겼던 이유가 바로 물어보시면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지주사를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지주사랑 그다음에 은행주.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고르기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증권주, 이번에 증권주들도 배당을 괜찮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배당이라 그러면 5% 이상 받으면 약간 고배당으로 칩니다. 10%짜리도 있어요. 10%짜리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라 그러는데 1억 원치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에 대한 배당이 들어와요. 근데 그걸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하지는 않아요. 몇 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현금 배당 한 주당 뭐 130원을 준다, 뭐 500원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현금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뭐 0.04주를 준다, 뭐 0.5주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현금 배당이냐 주식 배당이냐 뭐 둘 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주는데 증권사, 보험, 그다음에 건설, 화학 이런 쪽들의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많이 주는 거는 14% 주는 것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18% 받으면 그 다음 날에 거의 10%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되고 적당히 5%에서 10% 사이에 있는 그 종목군을 따져보니까 은행주들하고 증권주들하고 보험, 건설, 화학주들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뭐가 좋을 거냐라는 부분은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고배당주라 하면 5% 이상의 배당을 주는 기업들을 상대로 고배당주라고 하는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일단은 금융사, 지주사, 증권사, 보험, 건설, 화학 이런 업종에서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배당주 원픽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은행주들이 지금 제일 좋다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도 네. 거기는 동의를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금리를 계속 상승이 되는 시기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계속 맡기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지금 주식시장은 거래량도 마르죠. 그다음에 계속 주식시장이 안 좋다 나오니까 예탁 자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은행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대한 그런 이제 이자놀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들도 좀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양면이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건설사라든지 여기저기 돈 많이 빌려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돈 못 받아내고 또 부실 문제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뭐 크게 빠지게 하겠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인 거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고배당주로 은행주들이 매력적이다 해서 8% 1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은행주들 중에서도 지금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KB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을 실시하니까 연말 배당 같은 경우는 좀 작습니다. 대신에 중간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우리은행, 그다음에 BNK 금융지주, DGB,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쪽들은 중간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기 배당, 중간 배당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다 몰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로 할 거면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부산은행, 대구은행 이쪽으로 노려보시면 수익률이 딴 쪽보다는 좀 좋다. 뭐 이 정도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찬바람 불면 배당주도 배당주지만 저는 항상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로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들은 자그마한 회사는 실적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약 관련주들은 원래 적자 회사들이에요. 걔네들은. 적자인데 큰 기업들이 있죠. 뭐 녹십자, 뭐 종근당, 유한양행, 그다음에 한미약품, 그다음에 셀트리온 이렇게 큰 기업들은 제약주들 다 흑자예요. 몇 년 동안 계속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 약값 가격도 올라갔고, 그러면은 실적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그동안의 실적도 좋았고, 배당도 주고, 주가도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은행주들 아니면 제약바이오주들. 근데 제약바이오주들은 배당을 줘봤자 3에서 5% 정도 폭일 거예요. 이렇게 막 8%, 10%는 안 주지만 3에서 5% 정도 배당도 받고 주가가 바닥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왜냐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IT주들은 안 좋다 공장 문 닫는다 옥죄맨다 그러지만 제약주들은 반대입니다. 대학주들은 내년에도 실적이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할 거면은 제약주도 좀 괜찮다라는 부분 저는 그런 시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정수 파트너가 선별한 배당주 원픽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종목들, 이런 배당주들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탐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독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와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가 연결되는 느낌도 좀 있네요. 찬바람이 불면 또 독감이 유행하기도 하는데, 자, 독감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관련주를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시장에선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이제 시작이죠. 네, 독감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냐면 뭐 지금 한겨울 얼음 온 지 이제 한 3주 됐나요? 2주? 그러니까 얼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진달래 피고 막 개나리 피고 그랬거든요. 이상 기온 때문에. 근데 갑자기 추워졌어요. 뭐 난리죠, 아니죠. 그래서 찬바람 불면 배당주,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성장주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섹터가 몰리거든요. 이 몰릴 때에서 이슈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전 세계 독감 환자들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에서 올해 독감에 걸린 환자는 620만 명인데요. 근데 웃긴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들은 의료 민영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보험이었는데 비싸요. 그러니까 부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그런 헬리콥터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보험 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중산층, 막 돈 좀 있고 이래야지. 왜냐면은 감기 한 번 걸리면 일단 10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지고요. 수술한다 그러면 뭐 몇 천만 원 깨지는 거고 뭐 억 단위로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 안 갑니다. 자연 치유를 해요. 제가 이거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 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 몇몇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좀 유명했던, 근데 이제 미국에 가고 뭐 올리버 뭐 하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프면 일단 병원은 안 갑니다. 비싸니까. 그 괜히 병원 가갖고 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둥뿌리 하나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을 안 가요. 그냥 자연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독감에 걸린 환자가 620만 명이라고 지금 이제 미국도 겨울이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620만 명이고 사망자는 2,900만 명이라고, 2,900명. 2,900명에 달한다고 나오는데 매년 이제 무슨 미국 독감하면서 사망자들이 한 10,000명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서도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사들이 나오는데 왜냐면 트윈데믹, 거의 다 트리플 데믹까지 지금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8일 날에 기사 나왔던 내용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병상 사용률이 80%를 넘어섰답니다. 미국.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미국은 병상 사용률이 80%를 넘었고 일부 주에서는 90%에 근접하기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그런데 지금 겨울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까지 유행해서 지금 미국은 트리플 데믹 이 우려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 기사가 이제 막 계속 있던 기사가 아니고 최근에 아마 어제 나온 새로운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독감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1월 달, 2월 달 이제 곧 되면은 계속 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고 그 미국에 있는 제약바이오주들은 계속 이 뉴스에 움직이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주가 어쨌든 간에 좀 갈 것 같아요. 올 겨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독감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독감도 국내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75%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 지금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텐데 일단은 오늘 보니까 뭐 진단키트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고 원료의약품, 항생제, 해열제, 감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재기 열풍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도 또 오늘 중국 시장 빠졌대요. 오늘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빠진 거 확인했는데 중국 시장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중국 시장 오늘 상해 종합 오늘 1.9%만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핑계지만 빠진 이유가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괜찮다 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것도 그냥 뉴스에 나온 내용이고 저희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중국 사람들은 지금 왜 사재기를 하냐면 이거 걸리면 죽는다라는 공포감에 지금 실려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에 지금 뭐 해열제, 뭐 비타민, 하여튼 몸에 좋다라는 것들은 지금 다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거기에 대한 물량이 없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태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 사재기, 미국에서 독감 환자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영향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제가 그래서 오늘 독감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강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독감 관련해서 어떻게 시선을 갖고 바라보면 좋을지 다각적으로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저희 유레카와 함께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시야 넓게 트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녹십자 홀딩스 가지고 오셨는데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와 좀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제약주 섹터에 있는데 녹십자에서 코로나 치료제도 만들고요. 그리고 녹십자 쪽에서 그러니까 그 지주 회사니까 녹십자 쪽에서 독감 백신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녹십자 홀딩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배당도 줘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차트 아니 실적 기업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기업 내 녹십자 홀딩스 일단 뭐 자회사로는 녹십자도 가지고 있고 주식케어, 녹십자 EM, 그다음에 GC웰 페어 뭐 이렇게 등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을 보면은 자 당기순이익 일단 흑자죠, 흑자로 되어 있고. 작년에서도 한 400원 정도를 줬더라고요, 현금 배당을. 그럼 올해도 뭐 비슷하게 400원 정도 수준으로 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대략 한 2.2% 정도의 배당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보면은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좀 줄든 늘든 어쨌든 흑자가 되어 있으면 그런 배당 그러니까 적자 회사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쪽 제약 섹터들은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녹십자 홀딩스도 차트를 보면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독감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독감 백신 관련주로 녹십자, 그 녹십자의 지주사인 녹십자 홀딩스 이 종목 일단 가격 전략으로 드리면 18,5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6,000원 정도. 체크해 보시고 한번 공략해 보시면 서시스템도 이렇게 바닥에서 대기하니까 은근슬쩍 올라가죠. 올 겨울에서는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독감 환자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 매년 늘어나고 매년 10,000명 넘게 늘어나고 또 난리 났다고 난리 또 치고 그게 1월달, 2월달에 기사가 더 크게 나죠. 원래 12월 달에서는 그게 춥지가 않아요, 원래. 근데 지금 이상하게 춥죠. 그래서 원래 12월 달에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오다가 1월 달, 2월 달에서 난리가 나는 건데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추우니 그래서 독감 관련주 하나 정도는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종들은 하나 정도는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녹십자 홀딩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유레카 종목 사실상 유레카 키워드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녹십자 홀딩스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의 유레카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녹십자 홀딩스에 이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봤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역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시장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는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함께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